저번 편의 일본 최악의 총기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총기를 소개했습니다.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고연사기와 난청의 개머리판을 뺀 정신나간 설계에 말도 안 되는 몸값을 자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는 작동하는 미네베아 PM9과 먼지에 너무나 취약한 구조로 극심한 작동 불량을 보여주긴 하지만 적어도 설계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11식 경기관총에 대해 소개했었는데 이번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실드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일본뿐만 아니라 총기 역사에서도 손꼽을 만한 최악의 총기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소총과 권총 둘 중 어떤 것이 만들기 어려울까요? 구조나 방식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제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총, 특히나 자동권총이 더욱 만들기 까다롭습니다. 권총이라 해서 소총에 비해 부품 수가 적은 것도 아니다 보니 부품의 크기가 작은 만큼 필요한 내구성을 확보하기도 까다로울 뿐더러 부품을 정교하게 가공하고 조립하기 어려워 금속 가공이 충분히 여물지 않은 국가에서는 자동권총은 만들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본 최악의 총기 두 종 모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했던 권총들이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구사식 권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못생긴 권총은 널리든 널렸는데 그 중에서도 구사식 권총은 독특하게 못생긴 매력이 있습니다. 뭔가 부분을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비율이 뭐라 말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느껴지죠. 변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에 억지로 덧대놓은 것 같은 짜리몽땅한 손잡이, 그리고 고작 6발에 달하는 리볼버 수준의 장탄수를 자랑하는데요. 구사식 권총은 가장 못생긴 권총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비례와 밸런스에서 완전 실패한 권총이라 생각합니다. 총기 외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슬라이드 끝에는 두툼하고 뭉툭한 금속 돌기가 있는데 이는 슬라이드를 잡아서 후퇴시킬 때 그립감을 좋게 하는 돌기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는 슬라이드 안에 공이를 집어넣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안의 공이 이거 완전 이 시대의 현대 권총의 상징과도 같은 글록의 스트라이커 방식? 완전 시대를 뛰어넘는 첨단 권총이면 이번 영상에서 다뤄질 이유가 없죠. 구조도 그렇고 성능이나 설계 방향 등이 완전 다릅니다. 거기다 안정성까지 최악인데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돌아와 당시로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슬라이드 안에 공이를 집어넣는 독특한 구조를 구현하면서도 튼튼하고 내구성 좋게 만들 기술력과 고음력이 부족했던 일본이 필요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이 부분을 감싸는 슬라이드 뒷부분을 엄청 두껍게 만든 것이죠. 당연히 권총을 쥐었을 때 손 위에 무거운 무게를 가진 부품이 위치해 있으니 균형감이 나빠 조준이 어려운 데다가 총기를 격발할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격발을 할 때마다 슬라이드 뒤쪽에 붙어있는 무거운 쇳덩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형 권총인데도 총구 앙등이 심각해서 첫발이야 명중시킨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연사가 가능할 리가 없겠죠. 지금까지 들어도 역대급 망작인데 이 총기가 유명해진 것에는 더욱 심각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권총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자살권총으로, 총의 옆면부를 보면 작지만 긴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 구조물은 방아쇠와 해머를 연결시키는 구조물로 장전을 하면 해머를 고정하고 있다가 방아쇠를 당기면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해머의 고정이 풀려 격발을 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이 총기를 작동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구조물인데 이게 문제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장전된 상태에서 이 구조물을 꾹 누르면 해머의 고정이 풀리면서 격발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장전된 상태에서 옆면에 충격이 가해지면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는데 격발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이 총은 일반적인 방아쇠와 측면 구조물 2개의 방아쇠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권총으로 적에게 선수를 빼앗겨 총이 먼저 겨누어진 상태에서 허를 찌르기 위해 사용되는 숨겨진 방아쇠를 가지고 있긴 개뿔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설계 결함입니다. 사실 간단히 생각해봐도 총기 옆면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장전된 권총을 실수로 떨어뜨린다거나 장전된 권총을 홀스터에 잠시 넣어두었는데 갑자기 포격이 날아와 포복을 해야 하거나 지나가던 누구가 툭 치던가 하는 등의 상황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일본군은 이런 구사식 권총의 취약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탄창을 비워놓거나 하는 등의 규칙을 정해놓아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하네요. 당시 일본군이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잘 따라했거든요. 그래도 이는 평상시의 이야기고 전쟁 중에 혼잡한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했을 테니 아마 오발사고로 꽤나 많이 죽거나 다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창을 비우고 휴대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 하면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탄창을 비워놓고 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사시 대응을 위한 확인, 권총의 존재 가치에 대해 정면으로 대항하는 셈이며 이게 또 대반전인 게 옆면에 충격이 가해지건 말건 오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 추후에 밝혀지는데
전후 승전국에 이 총이 노획되면서 전무후무한 디자인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사식 권총은 당연히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쳐보니 탄창을 끼는 과정에서 해머 고정이 풀려서 오발, 슬라이드를 후퇴 전진하다가 또 오발, 약실 확인 과정에서 또 오발되는 등 결함덩어리 권총이었던 것이죠. 이 총이 이렇게 기묘한 디자인과 허술한 설계로 만들어진 원인은 좀 복잡한데, 구사식 권총이 개발되기 전에 일본군이 사용하던 권총들이 당시 일본의 기술력으로 대량으로 양산하기엔 구조가 복잡해서 분량도 잘 나고 생산성이 안 나와 가격이 꽤나 비쌌으며 편하게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사이즈를 가진 권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능도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이 총이 바로 다음에 다룰 그 권총이니 더 이상의 설명은 잠시 뒤로 미루고, 아무튼 이런 크고 비싼 데다가 성능까지 개판인 권총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일본군이었지만 그래도 권총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장교들에게 권총은 보급 나오지 않았는데요. 만약 권총을 휴대하고 싶으면 육군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거나 전쟁에서 뛰어난 활약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었고, 아니라면 자비로 구매해서 권총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런 이유에서 권총을 지니고 다니지 않는 장교도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러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를 겪으면서 장교들에게 권총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당시 장교용으로 인기가 있었던 외국제 권총은 너무 비쌌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콜트 M1903 권총을 카피하여 만든 스기우라 권총을 만들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나 이 역시 평범한 장교들이 사비로 구매하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이니 일본 군부에서는 장교들이 부담없이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생산성 좋은 권총을 만들면서 거기에 더해 일본인도 사용하기 좋은 컴팩트한 권총을 만들기 위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 일본이 딱 꽂힌 권총이 있었으니 바로 M1910 권총이었습니다. M1910 권총은 다른 권총들과 비교해서는 다소 위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작은 체형의 일본인들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컴팩트한 사이즈와 적당한 그립감의 반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기계의 반인반신 킹갓 존 브라운이 개발한 권총답게 그동안 일본군이 사용하던 권총과 비교하면 엄청난 안정성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권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일본군이 원하는 권총의 이상형 그 자체죠. 그렇다면 M1910을 데드카피 수준으로 카피하여 개발하면 그만이겠지만, 문제는 새로운 탄을 개발할 여력이 부족했던 탓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8mm 권총탄을 그대로 사용해야 했는데, 이 권총탄이 컴팩트한 권총에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강력했던 것이죠. 탄유력이 강하면 좋은 거지 뭐가 문제냐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총알이 화약이 폭발하면서 총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꽤나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높은 체급의 총으로 만들어져야 총기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내구성도 확보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내구성이 더 뛰어난 쇼트 리코일 구조를 가진 권총으로 개발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구조를 가진 권총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참고할 권총이 없던 일본군은 세상에 없었던 독자적인 설계를 가진 권총을 만들어야 했으며, 당시 일본은 낮은 공업력으로 금속 가공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 놀이새와 해머를 감싸는 슬라이드까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으며 전체적인 비례도 엄성하고 이를 다듬을 시간까지 부족해지니 이런 결함덩어리에다 생긴 것도 기묘하게 짝이 없는 전무후무한 권총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대급 망작을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면 이 권총 역시 저번 11식 경기관총을 개발한 남부키지로의 작품입니다. 남부키지로, 이 자를 두고 일본의 존 브라우닝이니 당시 일본의 무능한 수뇌부로 인해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천재라느니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일단 11식 경기관총과 구사식 권총을 개발한 부분부터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남부키지로지만 아직 그의 최악의 망작은 다루지 않았는데, 이 총은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량 조절이 실패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야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